안녕하세요. 드림심리 상담스타 소장 오은정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은 사춘기가 점점 빨라져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더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도 조금 많아지고 깊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에는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부모님이 잘 이해하고 알아차리신다면 그래도 이 시간을 아이들과 잘 넘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적인 특징들을 알아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반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이 이 시간이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대답하는 것마다 싫어, 몰라, 뭐 이런 반항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기복이 조금 심해지기도 하고 인지적으로도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또 논리성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문제와 어떠한 삶의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로 자기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즐겼던 아이들도 엄마 아빠 관계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선후배들과의 시간을 더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의 정서적인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자세와 인격체로 커 나가는 그런 중간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라든지 머리를 꾸민다라든지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게 되고 성적인 호기심도 이제 증가하는 시기가 이 시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건 사춘기로 가는 특징에 우리 아이가 들어왔구나 알아차리시고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수능적이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싫어 몰라 반항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고 놀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너무 지시적으로 교육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자칫 이제 꼰대 엄마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친구들이 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이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내가 굉장히 버릇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적으로 모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싫어 몰라 반항적인 태도를 하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춘기의 현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의 친구들은 아이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는 그런 중간적인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고 어른인 것처럼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을 부모님께서 너무 권위로 누르시거나 인격적으로 그 부분을 어린아이듯이 다루시려고 하시면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를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약간 비논리적으로 어른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설프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태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때론 아이들이 단순히 거부적인 태도를 넘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이 너무 이제 윽박을 지르신다라든지 아니면 권위로 더 누르시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은 이 부분이 아이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적인 악순환이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제 안 쓰던 욕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욕을 하는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정서를 이제 욕을 하면서 풀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한테 조금 이렇게 내가 더 세 보이고 이런 과시욕 때문에 더 센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욕을 하다 보니 이게 습관적으로 붙어서 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어머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 아이가 자기 방에서 혼자 조용하게 욕을 사용한다면 그거를 다 일일이 수정해 주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뭔가의 불만족을 저렇게 해소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가 주시는 것도 저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단호하게 조금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들을 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방법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지는 부분들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춘기에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10대 후반 성인기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한 마음들을 자기는 욕으로 해소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풀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농구나 축구 같은 운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음악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하면서 너의 그런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주변 사람이나 엄마들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드럽지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에게 어떤 훈계를 하거나 꾸중을 해서 혼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러한 마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당연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의 청소년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는 사실 어떠한 스킬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고 단호하게 아이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태도적인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되면서 성과 관련된 관심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성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그럴 때는 하지 마시고